아파트 하자 인정 기준이 구체화되고 확대되어서 입주민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돈 다 주고 산 내 집에서 시공하자를 발견했을 때 하자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의 소비자들은 얘기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소송까지 해서 하자 보수금을 겨우 받아내는 경우가 현실이었는데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5년 만에 아파트 하자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을 좀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한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하자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명확히 한다는 것으로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의 하자 범위를 확대하고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 13개 항목은 하자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하자 항목을 31개에서 44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했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와 조정한 예와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하자 분쟁을 방지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반복, 다발성 하자가 발생하던 것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변경되고 신설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흔하게 볼 수 있는 결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로의 경우 지금까지 시공 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이제는 설계 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 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의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에서는 해당 부위의 단열 상태와 입주민의 환기, 제습 여부 등을 고려해서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종래 시공상 하자는 접착 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 양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 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 여부를 판정했다면 앞으로는 분당 급수량을 정해서 수압이 약한 경우도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면대라면 분당 6리터, 샤워기라면 분당 10리터 이상의 물이 나와야 되고, 이보다 수압이 약하면 하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급탕 온도도 설계 온도가 있을 경우는 설계 온도의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설계 온도가 없다면 45도씨가 넘지 않는다면 하자입니다. 녹물에 대한 규정도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녹물이 나오면 하자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만들었는데요. 도배나 바닥재의 경우 이제까지 하자 판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이 잡히거나 이음매가 벌어진 경우도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에는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죠. 단차. 그리고
소음 등이 발생한 경우도 하자로 판단됩니다. 요즘 많아지는 빌트인 가전기기의 경우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서 제시한 사양의 가전기기가 실제 주택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서 설치하지 못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부분을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수치까지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자 판정 기준이 변경된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하자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의외로 콘크리트 균열 부분인데요. 하자 인증 기준이 기존에는 0.4mm였던 것이 0.3mm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균열의 폭이 0.3mm 미만이라도 관통 균열이라면 하자로 봅니다. 미관상 하자인 벽면의 미세 균열과 망상 균열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는 위장 부위만 인정했던 것을 도장 부위까지 확대하고 하자 유형에 대해서 박리, 박락, 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리는 얇게 벗겨진 거고 박락은 비슷한데 얇게 부서져서 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긴 결재가 남아있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봤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미제거 자체를 하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결재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고정해주기 위해 콘크리트 사이에 박아주던 철제를 말합니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툭툭 튀어나와 있어도 지금까지는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모두 제거해야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로도 좀 더 자세하게 판정 기준이 생겼는데요. 하자 판정 기준을 온도 차이 비율, 즉 TDR을 도입해서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집이라면 항상 문제가 되었던 타일 하자에 대한 판정 기준도 구체화되었는데요.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에는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의 면적의 80% 미만이거나 접착제 방식의 경우 표준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접착 강도 실험을 해서 제곱 센티미터당 4kg 폴스 이하의 접착 강도가 나온다면 하자로 봅니다. 급배수 위생 설비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 토출량이 세면대는 6리터, 샤워기는 10리터, 욕조 수전은 15리터, 싱크대 수전은 9리터 이하면 하자고요. 토출 온도가 45도씨 미만일 때도 하자입니다. 그리고 녹물이 나오면 당연히 하자입니다. 토출량 집에서 확인하려면 세면대 물 틀어놓고 1분간 나오는 물 받아서 1.5리터 음료수 병이나 아니면 그 우유팩, 1리터짜리 우유팩 같은 걸로 계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용수 뿌리 부분에 결속 재료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개정 이후 집 표면에 노출된 경우에 분해되지 않는 결속 재료로 사용했다면 시공하자입니다. 적용수 식재에 대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크기나 식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고사했을 때 설계도대로 다시 시공을 해야 했지만 이번 판정 기준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할 경우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나무로 바꿔 달라고 해도 설계도와 달라서 하지 못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자 판정 기준이 바뀐 것들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없던 기준이 신설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자 접수는 엄청 많지만 판정 기준이 없었던 도배의 경우 시공상 도배지와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이 있을 때 하자로 판단하지만 봉투 발음 등의 시공 특성상 들뜨게 시공하는 방식의 벽지는 하자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를 어디까지 해주느냐잖아요. 규정을 통해 보면 긁힘, 벌음짐 등의 국소 부위 하자는 해당 부위를 보수하고
무늬 맞춤 등의 불량이 있을 때는 철거 후에 재시공하지만 전체가 아니고 이색 등을 고려해 혹, 면 등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방 전체를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벽지만큼이나 타자 접수가 많은 바닥재의 경우도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소슴 등의 경우 시공하자로 보지만 사용자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찍힌 것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구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이 생겼는데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 가구, 수납 가구 등이 깨짐, 들뜸, 수직 수평 불량, 고정 불량, 대패 불량, 이음매 불량 등을 보이면 하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빌트인 가전제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전기기에 대한 하자 기준도 생겼는데요.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 작동불량, 고정불량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봅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인데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하자로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진입하는 램프 구간의 양쪽 벽면에 벽에 부딪히지 않게 아래쪽에 약간의 턱을 만드는 것을 램프 연석이라고 하는데 이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깨짐 등이 발생한 경우도 시공하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장치, 가스 설비, 난간 등에 대한 하자 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새 집을 돈 주고 샀는데 AS를 안 해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몇십만 원짜리 휴대폰 사거나 가전제품 하나 사도 무상 AS 빵빵하게 해주는데 몇 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집을 팔아놓고 AS를 해주지 않는 업체는 정말 양아치입니다. 지금까지 법이 있으나 입주민도 잘 몰랐고 알더라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 권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을 보면 사업주체,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는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은 업체인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말합니다. 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관리단, 임차인 대표 등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위 대통령령 제38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방법, 보수 기간, 보수 일정,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을 표기한 하자 보수 계획서를 개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개신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4항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고 시정명령할 수 있고 이 시정명령에도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은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잘 돼 있는데 소비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하자 보수되지 않는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꼭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도 시행하지 않는 시공, 시행사가 있다면 꼭 건별로 과태료를 때려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요즘 민선시장, 민선구청장 아닙니까? 지자체가 움직이면 시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대구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